네, 32페이지요. 네, 강행 규정 나옵니다. 자, 공법상 그 조문은 뭐 하면 안 된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무슨 법규다? 강행 법규다 하는데, 이 공법 규정에는 그냥 단속만 목적인 경우가 있습니다. 뭐만? 그러니까 단속만 하고 개인과 개인 사이 계약은 뭐하다? 아무 관계 없는 경우가 있어요. 그 밑에 보시면 단속 규정이라고 돼 있어요. 무슨 규정이요? 네, 거기 동그라미 3번 보시면 단속 규정을 위반하면 공법상 제재만 가할 뿐 사법상 효력은 뭐하다? 유효하다, 그런 얘기입니다. 자, 무허가 음식점 주인은 식품위생법, 공법을 뭐 했어요? 위반했으니까 위반된 그 주인은 처벌받겠죠. 그러나 그 무허가 음식물을 판매한 사법상 계약은 뭐 한 거예요? 즉, 음식값은 내야 돼, 안 내야 돼요? 그런 얘기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공법은 강행법규인데 단지 뭐만 목적? 단속만이 목적이지 그 사법상 개인과 개인의 계약까지 뭐 한다? 무효로 하지 않고 유효로 두는 게 무슨 규정? 단속 규정이라고 하고요. 그 다음에 효력 규정은 말 그대로 뭐 하는 거야? 처벌도 하고 뭐 한다? 사법상 계약도 효력이 없는 것을 달라요. 그러면 공법하고 뭐하고 사법 있으면 거기는 공법을 얘기하는데요. 어디? 거기 단속 규정과 무슨 규정은? 효력 규정은 공법을 얘기하는 거야. 그러니까 적법할 때 법을 공법하고 뭐로 나누시고 사법 나누시고 공법은 개무시하면 안 된다고 그랬죠. 그러니까 거기는 무슨 법규가 아니고 임의 법규가 아니고 강행 법규고, 민법은 개무시 해도 좋은 것도 있고 하지 않는 것이 있죠. 그게 뭐예요? 물권하고 채권에서 섞여 있다고 그랬죠. 다시 강행 법규는 뭐만 목적? 단속만 목적이지 그 사법상 계약까지 터치하는 건 아니에요. 그 뭐죠? 그는 유효. 근데 걸리면 처벌도 하고 사법상 계약도 그냥 뭐 해버려요? 효력 없는 것으로 하는 게 무슨 규정? 효력 규정. 다시 나누는 겁니다. 이걸 자꾸 순서적으로 연습하라는 얘기예요. 처음에는 안 되죠. 근데 자꾸 연습하면 어떻게 된다? 틀이 잡힐 거 아니에요. 그러면 예를 들어서 자, 중개사법이 있어요. 무슨 법이요? 중개법 배우셨죠? 그러면 중개사법에서는 뭐만 받도록 돼 있어요? 네? 아니, 법에서 정한 뭐예요? 법정, 수수료만 받으라고 돼 있잖아요. 근데 가끔 수수료 말고도 뭐 한다? 더 받기로 이렇게 알파를 혹시 약속하는 경우도 있어요, 없어요? 그러니까 지금 갑이 자 있고 을이 있을 때, 자 을이 자 갑이 뭡니까? 손님이고 을이 뭐다? 중개업자예요. 그래서 토지를 뭐 하면? 매매하면 약속대로 내가 1억을 더 드리겠다라고 뭐예요? 약속을 정하는 경우도 있을까 없을까? 있습니다. 그러면 법정 수수료 받았는데 뭐예요 여기? 알파까지. 이건 사법상 계약이죠. 그죠? 자, 그러면 이 중개사법의 이 규정을 자, 단속 규정으로 보면 어떻게 돼요? 이 법정 수수료에 관한 규정을 무슨 규정으로 보게 되면? 단속 규정으로 보게 되면 이 중개업자는 처벌을 받아야 안 받아요? 네? 이 을은 뭐 받아요? 당연히 처벌 받겠죠? 그러나 이 사법상 맺은 알파 주기란 이 약정은 뭐 한 거예요? 그대로 유효한 거 아닙니까? 그럼 처벌은 받아도 남는 거 있어 없어? 그러면 1억 달라 할 수 있는 권리가 생기죠. 근데 이걸 갖다가
이 법정 수수료 규정을 무슨 규정으로 보게 되면 효력 규정 보게 되면 중개업자는 뭐 받고 처벌받고 글자 그대로 효력도 뭐다? 없어. 그럼 뭐가 되는 거예요? 무효가 된다 그 얘기예요. 그러면 이 1억을 1억을 만약에 이미 뭐 했으면 1억을 뭐 했으면 그러면 이쪽은 처벌받지만 이쪽은 뭐 할 필요가 없어요. 1억을 뭐 할 필요가 없지만 반환할 필요가 없죠. 근데 무슨 규정으로 가게 되면 1억을 다시 어떻게 해야 돼요? 다시 반환해내야 되겠죠. 무효가 뭐라 그랬죠? 달라는 효력이 없다. 그럼 주기 전이면 뭐 할 필요가 없는데 이미 뭐 했으면 돌려받을 수 있다는 얘기 아니에요. 여러분들은 어느 쪽을 지지하고 싶어요? 빨리 얘기하세요. 어느 쪽을 지지하고 싶어? 그러면 공부하기 전에는 그 사람이 자기 위치에 따라서 뭐 이게 바뀌는 거예요. 그래서 과거에는 단속 규정을 했었는데 지금 무슨 규정이다? 현재 판례 태도는 무슨 규정으로 보지 않고요. 단속 규정으로 보지 않고 무슨 규정으로 본다? 규력 규정으로 본다 그 얘기예요. 그래서 열심히 일을 해가지고 1억 받았다가 갑자기 뒤통수 한 대 얻어맞고 다시 돈을 뭐 하는 경우도 있다? 토해내는 경우도 있다 없다? 있습니다. 그래서 가끔 이런 경우는 이런 거예요. 만약에 혹시 토지를 팔아달라고 했을 때 뭐 했을 때 이 사람 요구합니다. 나는 5억이면 된다. 뭐면 된다? 나머지는 알아서 네가 챙겨가라. 혹시 이렇게 조건 제시하는 경우도 있어요 없어요? 그럼 중개업자가 욕심 생기니까 어떻게 돼요? 한 1억 먹으려고 어떻게 되는 거야? 막 가격을 막 해가지고 만들어 놓고 얼마로 해가지고 그러니까 매매 계약서는 얼마로 돼 있어? 아니 6억으로 돼 있을 거 아니야. 그리고 약속했으니까 1억은 자기가 땡겨 먹으려고. 근데 이제 준다고 1억 얘기했지만 막상 계약서를 딱 보는 순간 마음이 바뀔까 안 바뀔까? 바뀐단 말이야. 그러면 슬쩍 뭐만 탁 올려놓고 법정 수수료만 딱 입금시켜 놓고 쌩 까버려. 그러면 인간적으로는 비난할 수 있어도 법적으로 소송했다는 내가 당하는단 말이야. 그 속이 불불 끓어 안 끓어? 그런 경우도 있어요. 그래서 이럴 경우에는 어떤 중개업자는 윈윈 작전을 씁니다. 얼마를 준다 그러면 1억 먹으려고 했을 거 아니에요. 그러면 계약서를 얼마로 보여주고 아니 6억은 6억은 6억이니까 그렇고 이 의뢰인한테 가가지고 이렇게 가는 거야. 내가 5천만 먹겠습니다. 얼마만? 나머지 5천원 뭐 하세요? 가지세요. 이렇게 하게 되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 이 갑이 인간의 길을 갈까? 법의 길을 갈까? 아니 누가 아니 자기가 원래 받을 금액이 원래 얼마였었는데 아니 이 손님은 자기가 받을 건 5억인데 5억에다가 얼마를 더 줬어? 5천 주니까 갑자기 기분이 뭐한 거예요? 좋아졌단 말이에요. 그럼 이 사람은 무슨 길을 안 가고? 고마워서 인간의 길을 가는 거예요. 근데 다 1억을 받아먹으면 어떻게 돼 갑자기? 한 것도 없는데 1억을 가지고 와? 지금 이상한 느낌 들면 갑자기? 마음이 바뀔 수가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건 무슨 작전이에요? 여기서 또 머리 써가지고 너 1,000만 원 먹고 나 9천만 원 가 이렇게 하면 어떻게 된다? 이게 거지등 이렇게 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상대방을 뭐 할 때는 탁시 내 걸 만들 때 이렇게 해놓는 거예요. 그럼 이 사람은 나의 뭐가 될까? 이 사람 나의 뭐가 된다? 광고판이 돼요. 왜?
5천 먹은 기억 있으면 어떻게 돼요? 혹시 같은 또 친구들이 뭐 땅 팔면 가서 얘한테 부탁할 거 아니에요? 그러면 뭐 수수료 얼마 나는데 또 챙겨줄까 안 챙겨줄까? 그게 가는 거야 이렇게 해서. 그러니까 한 방에 1억 먹으려다가 뭐 한다? 가는 수가 있어요. 근데 같이 반씩 먹으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사람이 욕심을 내리면 뭐 한다? 더 큰 뭐가 된다? 플러스가 됩니다. 그러니까 지금은 당장은 뭐가 아닐지라도 큰 이익이 아닐지라도 그것이 뭐야? 더 큰 뭐야? 이익을 가져올 수도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쨌든 수수료 이상 받는 약속은 뭐다? 효력이 있다 없다? 법적으로는 뭐예요? 없지만 사실상 조금씩 더 받아먹는 경우도 있어요 없어요? 있죠. 그래서 잘못 받아먹어서 뭐 한다? 문제 생길 수도 있다 없다? 있습니다. 자 어쨌든 그 수수료 플러스 알파 약정은 뭐다? 네? 그 알파는 뭐가 효력이 없다. 아시겠어요? 그래서 단속 규정 위반하면 옆에 있죠? 네? 거기다가 적어 놓으시면 돼요. 법정 뭐예요? 수수료 플러스 뭐다? 알파 약정 이렇게만 적어 놓으세요. 어디 옆에다가? 단속 규정 옆에다가 법정 수수료 플러스 뭐다? 알파 약정. 그러면 그 수수료는 그대로 유효죠. 그럼 받아야 되는 얘기고 뭐만? 그 초과된 부분은 효력이 있는 거 없는 거예요? 없어. 그걸 무슨 규정으로 보지 않고 단속 규정으로 보지 않고 무슨 규정? 효력 규정으로 보기 때문에 그렇다. 그런 얘기예요. 이해됐어요? 자, 그런데 한편 내가 말을 잘못했네. 내가 잘못해. 효력 규정 옆에다 적어야 되는데 미안해요. 정말 미안해요. 효력 규정 옆에다가 뭐다? 수수료 플러스 뭐다? 알파 이렇게 적어 놓으세요. 네. 그 한편 거기 단속 규정이란 말이 있어요. 무슨 규정이요? 단속 규정. 그래서 미성년자한테 술을 팔아서는 안 되죠. 네? 그 미성년자는 그 단속에 걸릴 수가 있을까 없을까? 있죠. 그걸 이제 미성년자들이 악용해서 저희들끼리 술 먹는 경우도 있습니다. 3명 들어가서 술 먹고 난 다음에 뭐를 꺼내야 되는데 아니 민증 꺼내면 눈치 보이니까 뭐예요? 카드 준다는 게 일부러 주민증을 보여줘. 술 먹었으니까 딱 보는 순간 뭐예요? 빨리 눈치를 채야 되는 거예요. 딱 보니까 뭐야 이거? 그러고 제가 카드 잘못 냈는데 카드를 줘. 근데 빨리 뭐라고 해야 돼요? 다음에 오지 마시고 가시라고. 그걸 만약에 뭐 하면? 계산하면 가서 셀프 신고해요. 지가 뭐 하고? 술 먹고 가서 뭐 한다? 신고하면 와서 뭐야? 단속에 걸린 거야. 그럼 미성년자 처벌해야 안 해요? 안 해요. 누구만 처벌해요? 업주만 처벌하는 거예요. 그래서 한 3번 걸린 사람들은 열받아서 그 장사 못 해 먹어요. 노이로제가 걸려. 그러니까 와서 보면 전부 다 무슨 자다? 아니 얼굴이 40대처럼 보이는데 민증 검사할 이유가 없잖아요. 근데 가끔 그게 이런 경우도 있어요 없어요? 있어. 그걸 악용하는 경우가 많다는 얘기야. 그래서 1번 같은 경우는 양쪽 처벌해요. 누구도. 그럼 거기는 그런 악용할까 안 할까? 근데 우리는 누굴 보호하니까? 그런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아시겠어요? 그럼 술값은 내야 돼 안 내야 돼요? 내야 돼 있죠. 돌려줄 필요는 없잖아요. 처벌은 받아도 그 계약은 뭐하다? 유효. 그게 무슨 규정? 단속 규정. 그런 거 가지고는 시험 문제 낼 거리가 없고 그 밑에 보시면은 거기 중간 생략 등기를 금지하는 부동산 등기 특별조치법상 미등기 전매행위 금지 규정. 굉장히 길죠. 자, 키워드는 중간 생략 등기야. 무슨 등기요? 중간 생략 등기. 자, 그래서 563조 매매하고 186조 등기에서
고장 생기는 문제는 거기 다 몰려 있는 거야. 그러니까 갑하고 을하고 자 563조 매매를 했어요. 그죠? 그러면 을은 마지막 단계에서 갑한테 뭐 요구할 수 있어요? 아니 등기 해달라고 요구할 권리가 있어요 없어요? 등기 해달라고 요구할 권리가 생기잖아요. 그걸 법률 용어로 등기 청구권이라고 하는 거예요. 뭐라고요? 등기 청구권. 그러면 이 등기 청구권은 매매 계약에서 발생하는 등기 청구권이죠. 찍으세요. 이게 채권적 청구권일까? 물권적 청구권일까? 응? 아니 이 매매가 몇 편에 있어. 그게 힌트란 말이야. 그게 뭐예요? 3편 채권적 청구권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거기 아까 1편, 2편, 3편 하면서 물권, 채권이 있잖아요. 그거 가지고 여러 가지로 자꾸 바꿔 쓰는 거야. 그러니까 이건 뭐다? 물권이 아니고 뭐다? 채권적 청구권이라고 하는 거야. 아시겠습니까? 그러면 정상은 갑의 등기가 어디로 넘어야 돼요? 이렇게 넘어와야 될 거 아니에요. 그 다음에 을이 어떻게 돼요? 등기한 다음에 다시 병한테 팔아서 똑같이 어떻게 되는 거예요? 병도 을한테 뭐 요구해서? 예? 등기, 청구권, 채권적, 물권적. 채권적 청구권 행사해서 똑같이 뭐 하면 돼? 이렇게. 등기 넘어가면 되잖아요. 그럼 이게 등기 할 때마다 당연히 국가는 당연히 뭐를 걷어야 돼요? 이 세금을 걷어서 나라 살림을 하는 거 아닙니까? 그죠? 근데 이제 을이 갑한테 매매해서 1억에 샀는데 뭐였는데? 가격이 좀 올랐어요. 그러면 을이 병한테 가서 뭐예요? 병에서 팔래요. 아직 등기 돼 있어 안 돼 있어 아직? 아직 등기가 안 된 상태야. 그래서 이 사람한테 얼마? 1억 5천을 갖다 판 거야. 그러면 얘한테 뭐 해서? 등기해서 이렇게 등기하게 되면 어차피 어디로 갈 거? 이거 등기할 때마다 이거 뭐 내야 돼 이거? 또 우리 머리 쓸까 안 쓸까? 그러니까 뭐 안 내려고? 요거를 싹 안 하려고 의 갑한테 가서 어떻게? 등기를 요렇게 해달라고 요구하지 않을까? 그죠? 그러면서 우리 또 갑한테 살살 또 꼬셔야지. 5천 다 먹으면 안 되지. 그저 단 얼마라도 1,000만, 2,000만 주고서 이렇게 해달라면 갑도 응할까? 응하지 않을까? 여기서 만약에 2천만 원 준다 그러면 생기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을의 등기를 뭐 하고? 이렇게 서로 짜고서 넘길 수도 있을 거 아니에요. 이게 바로 뭐다? 이게 중간자 등기를 생략했다 해서 뭐라 한다? 중간 뭐죠? 중간자 등기를 생략했다. 그래서 무슨 등기다? 중생 등기라고 그래요. 무슨 등기요? 그러면 이걸 법에서 허용할까 허용하지 않을까? 할 이유가 없죠. 왜? 이거 하게 되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세금을 다 챙겨보니까 안 되잖아요. 그러면 중간 생략 등기 금지하는 규정을 둘 수밖에 없지 않을까요? 그게 이제 어디 있다는 거예요? 그게 부동산 등기 특별조치법, 이게 공법일까 사법일까? 당연히 공법이겠지. 그럼 하지 말라고 했으니까 하지 말아야 됨에도 불구하고 하는 경우도 있을까 없을까? 그럼 이 법에서 이 규정을 금지한 것을 위반하게 되면 처벌할까 처벌하지 않을까? 그럼 처벌 목적이 뭐 뜯어내려고? 세금 다 도로 뭐 하는 거 전부 다 토해내려고 하는 거겠지. 플러스 여기다 뭐까지? 더 추징 더 하겠지. 그러면
이게 효력이 없다 하게 되면 다시 또 어떻게 해야 돼요? 그럼 다시 또 이 등기를 다시 어디로 갔다가 갑한테 등기를 했다가 다시 어디로 갔다가 이렇게 했다가 다시 또 이렇게 와야 될 거 아니야. 그럼 어차피 어디로 올 거? 세금 다 걷었으면 국가는 다 소개 목적을 달성했잖아요. 그럼 굳이 다시 또 등기를 이렇게 할 필요는 없으니까 그냥 뭐만 하고 세금 걷고 처벌하고 그냥 이 등기는 그대로 뭐야? 다시 왔다 갔다 할 필요 없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무슨 등기? 그걸 중생 등기라고 앞으로 할 거예요. 무슨 등기요? 그래서 옆에다가 중생 등기라고 4글자 적어 놓으세요. 왼쪽에다가 좀 넓은 데서 놓으라. 그 속에서 들어가 있지 말고 넓은 데다 써. 넓은 데다가. 그럼 나중에 여러분 책을 탁탁 넘기면 어떻게 돼요? 그 글자를 볼까 안 볼까? 그러니까 나중에 책을 세세 있는 게 아니고 넘기면서 그림책 보듯이 탁탁탁 넘기는 거야. 그러면 중생 등기는 소속이 어디가 아니고 효력 규정으로 봐서 굳이 다 무효할 필요가 없죠. 세금만 다 뭐하면 돼? 도로 다 환수하면 되고 이미 건너간 등기는 뭐하다? 그대로 뭐하죠? 유효로 인정해 주겠다. 그게 이제 판례의 태도예요. 어디의 태도? 판례의 태도다. 그런 얘기입니다. 아시겠습니까? 네. 그분이 이제 적법성 이야기를 한 거예요. 무슨 성? 자, 적법성은 법이 무슨 법규 뭐하고 뭐가 있어? 공법과 사법이 있다. 그럼 공법은 개무시하면 안 되니까 무슨 법규가 아니고 강행법규. 민법은 개무시해도 좋고 하면 안 되는 게 있었지. 섞여 있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물권법은 전형 물권만 가지고 써야 되니까 비전형 물권을 못 만들어내니까 주로 뭐가 많고 강행 법규가 많고 채권법은 비전형 계약도 만들어낼 수 있으니까 대표적인 예가 아까 제가 중개 또 계약금 계약이 있었죠. 그 만들어낼 수 있는 것은 대부분 뭐가 많다? 임의 규정이 많다. 그럼 공법은 강행 법규인데 뭔데? 2가지가 있었지. 수수료 플러스 알파 중생 등기. 그럼 수수료 플러스 알파는 그 알파 약정은 효력까지도 없애버렸잖아. 그러니까 그건 단속 법규가 아니고 효력 법규로 가고요. 근데 중생 등기는 어차피 단속이 목적이죠. 세금 걷는 게 목적이니까 어차피 넘어갈 거 그대로 인정해 준단 말이야. 그게 무슨 등기? 중생 등기는 뭐다? 단속 규정. 그 용어에 지금 여러분들이 약간 처음 헷갈릴 거야. 그 순서를 강행법규는 그러니까 뭐하고 뭐로 나눠요? 단속 규정하고 뭐다? 효력 규정. 그러면 민법은 단속 효력 규정 이런 거 없어요. 그냥 강행법규하고 무슨 법규? 유효법규 섞여 있다고 생각하시면 돼. 됐어요? 좀 더 하고 싶은데 지금 상태들이 안 좋은 것 같아. 많이 힘들어 하셔. 그죠? 그래서 오늘 여기 적법성 여기까지 해서 끝날게요. 우리 타당성까지 하는데 오늘 어디까지? 적법성. 일어나는 순간 또 다 까먹어. 괜찮아. 그게 정상입니다. 단 다음 주까지 반드시 숙제는 해오세요. 숙제가 뭐예요? 563조하고 몇 조? 186조를 그냥 안 되면 쓰기라도 하시라는 얘기예요. 단 쓰는 방법은 책을 반드시 뭐 한다? 2군데를 펼쳐놓고 쓰셔야 돼. 그게 공부예요. 아셨어요? 네, 다음 주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